본격적으로 오늘 투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여서 만드는 형태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로 쓰일 수 있다고요? 명사, 형용사, 그리고 또는 부사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부터 한번 볼까요? 명사. 선생님하고 첫 시간에 아마 우리 얘기했을 겁니다. 명사는 어디에 쓰인다? 이거 외우라고 주,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주, 명사는 어디에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 맞습니다. 명사 주목보. 명사 주목보 바로 나와야죠. 자판기 누르듯이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네, 명사 주목보.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동일해요. 투부정사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명사로 쓰이는 거 똑같다고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고요.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볼까요? 먼저 주어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일 때. 자, 주어가 조사를 붙이면 뭘 붙여요? 어, 은는이가를 붙이죠. 네, 주어에는 우리가 은는이가를 붙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하는 것에다가 이것, 은는이가를 붙여서 하는 것은이 된다고요. 네, 하는 것은. 자, 예문을 볼까요? To keep your promises is not always easy. 자, 메인 동사 여기 있고 앞에가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죠. 투부정사가 나와 있고 그래서 얘가 주어가 투부정사로 쓰였구나. 그럼 뭐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자,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 거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없,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 뒤로 보냅니다. 문장의 뒤로 보내고 자, 그 자리에 뭐? 가짜 주어 it이라는 걸 써요. 우리 성분 얘기할 때 했었어요. 영어의 단어의 순서는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하시죠? 네, The monkey eats a banana. A banana eats the monkey. 자, monkey와 바나나의 자리가 바뀌었을 때 의미가 같아요? 달라진다고요. 아니요, 영어는 자리가 바뀌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to keep your promises라는 주어를 뒤로 보낸다고 하면 is가 바로 나와버리죠. 네, 그럼 말이 안 되겠지. 얘는 그럼 뭐야? 의문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동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된다고. 다른 주어라도 채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가짜 역할을 하는 가짜의 주어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주어라고 한다. 가주어.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갔었어? 여기 있죠? 이걸 우리가 진주어라고 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보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고요. 보어는 보통 우리가 이다 이렇게 붙이죠. 사실 보어의 조사가 이다는 아니야. 이 이다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동사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보통 보어는 비동사랑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동사의 의미를 같이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예문을 볼까요? His goal was to break the school record. 자, 여기에 비동사가 있고 뒤에 있는 게 그럼 뭐라는 거야? 보호라는 거잖아요. 보호가 뭘로 나와 있어? To break. to 부정사로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to break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라는 거지. 네, 네. 자, 보호였고요. 자, 세 번째 명사적용법의 세 번째 목적어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는 우리 조사 뭘 붙인다고요? 을르를 붙인다고요. 음, 을르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이 되는 거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자, 예문을 볼까요? She loves to bake bread. 그럼 뭐 하는 거야? 자, 일반 동사 있고 그 뒤에 투부정사. 얘가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빵을 굽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또는 he wants to become a professional architect. 자, 동사 뒤에 to become 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목적어로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배워볼 건데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이나 혹은 never를 붙이면 됩니다. not이나 never를 붙이면 돼요. 가끔 이렇게 네.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never를 쓸 때 not을 또 써야 되나요? 아니지. 왜 써? 하나만 쓰면 돼요. 그럼 not하고 never하고 차이가 뭔데? 없어. 차이 없어. 그냥 never은 조금 강조된 느낌이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정도 차이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험 볼 때는 정도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t to 부정사든 never to 부정사든 같은 거예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 She decided not to give up.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근데 목적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됐나요? 네. 네. 자, 다음은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인데요. 이거요. 이거 명사적 용법입니다. 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게 어디에 쓰인 건지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명사적 용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에 쓰일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얘는 주로 목적어에 많이 쓰여요. 주로. 그렇다고 해서 주어나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 뭐뭐 할지 의문사 플러스 뭐뭐 할지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what to 부정사. 뭐야 그러면? 무엇을 할지죠. 네. 그러면요. who 혹은 whom to 부정사는 뭐가 돼? 누, 누구에게 할지, 할지, 누구를 할지 또는 where to 부정사, 어디서 할지, how to 부정사, 어떻게 할지, when to 부정사. 언제 할지, 맞아요. 자,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죠, 지금. 표에. 의문사 중에서 하나 빠진 거 있죠. 뭐 있어? why, Y2 부정사 빠졌죠. 그죠? Y2 부정사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안 해요. 왜 안 해? 안 한다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Y2 부정사는 없습니다. Y2 부정사라는 표현은 영어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내 레파토리를 네가 깨트리면 어떡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 예문을 한번 볼까요? I've already finished the work. 나 벌써 일 끝냈다? Please tell me what to do next. 나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말해줘. 이렇게 목적어로서 나왔죠. 자, 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니요. 사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온다고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죠, 얘네들은. 그쵸? 그래서 네. 예문 어떻게 됐어? what to를 what I should do 이렇게 풀어서 써놨죠.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자, 형용사 적용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많아요. 투부정사. 할 게 많습니다. 부지런히 가볼게요. 자,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두 가지. 첫 형용사, 번째, 음, 명사 수식.
난 기다렸어. 네가 대답 안 하길래 내가 얘기를 한 거야. 명사 수식. 두 번째는 뭐예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 뭔 소리야? 보호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 수식과 보호 역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마찬가지라고요.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호로 쓰인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자,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즉, 명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는 거야. 명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문을 보면 A science project to finish. 끝내야 할 과학 프로젝트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형용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형용사는 사실 위치가 어디에 있어? 명사 앞에 있죠. 이게 맞죠, 네. 원래. 그런데 만약에 이 명사가 무슨 띵바디원이다. 무슨 띵바디원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형용사는 뒤로 뒤에서. 넘어가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투부정사가 또 붙는다 라고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띵바디원 뒤에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뭐 이거는 뭐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여태까지 배웠던 형용사의 위치에다가 그냥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붙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해요. 그럼 뒤에 뭐 투부정사가 붙는다고요. 근데 이게 은근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은근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Do you have anything? 자, 무슨 띵이죠? body, 띵바디원, 띵바디원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뒤에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어디 나와? 여기 나온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얘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거 잘 보시면은요.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부정사가 그냥 투 동사 원형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끔 전치사를 같이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투부정사의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전치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예를 먼저 들어보면 She needs a quiet place to concentrate in. 뭐야? 얘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라니까. 얘가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치사 in이 없다고 해보자.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중을 장소를 집중하다가 돼버리는 거지. 이 quiet 네. place가 이 concentrate의 목적어라고 한다면 조용한 장소를 집중하다가 돼버리는 거지. 말이 네.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냐면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가 목적어 가질 수 있어, 없어? 써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i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 quiet place는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to concentrate in까지 써주셔야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거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를 하나하나 내가 따져가면서 이거 자동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려면 전치사가 필요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 To a chair to sit on. A pen to write with.
a paper to write on. 이렇게 몇 가지 예문들 알려드렸었고요. 그거 외우라고 했었죠. 아마 교재에 네. 써 있어야 됩니다. 필기가 되어 있겠죠?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네. 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안 적혀져 있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쫙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빨리 넘어가야 돼서 또 이거 다 써주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네. 찾아보시고요. 다음, 아까 형용사적 용법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명사주식 방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보호 역할. 역할. 선생님 근데 보호 역할이라고 안 돼 있는데요? 뭐라고 돼 있어? B2 용법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보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B2 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B2 용법. 선생님 그럼 B2 용법이 뭔데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B2 용법. B2 용법의 의미라고 해서 5가지가 있어요. 예정, 가능, 의무, 운명, 의도. 자,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 뭔 소리야?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얘는 외우지 않을 겁니다. 자, 왜냐? 이유가 뭐라고요? 이 B2용법은 어떤 경우에 정확하게 예정이야, 어떤 때는 가능이야, 의무야, 운명이야, 의도야 라고 딱 완벽하게 무자르듯이 딱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세요 라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그런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있으면 센스가 없는 겁니다. 어, 네. 혹시 그런 시험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얘네들은 몰라도 되나요? 아니요. 알긴 알아야지. 나오긴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걸 구분하세요라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지. B2 용법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B2 용법이 나왔을 때 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얘는 뭔데? B2 용법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의미라고 써있는 이 5가지 의미를 잘 보시면 대충 뭔지 감이 올 거야. 자, 뭐라고 돼 있어? 예정. 할 예정이야. 가능할 수 있어. 해야 돼. 할 운명이야. 하려고 해. 자, 다 언제 일어나는 거야? 앞에, 미래.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할 거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투용법이 나온다. 그러면은 미래 시제처럼 미래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다. 미래에 뭔가를 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선생님, 아까 명사적용법에 투부정사도 보호가 있었고, 그럼 형용사적용법에도 지금 보호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가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비투용법 안에서 구분하세요가 문제가 아니라, 비투용법과 명사적 용법의 보어는 어떻게 달라? 그거 구분하세요가 문제라고요. 왜? 똑같이 생겼잖아. 아까 명사적 용법의 비투용법도 어떻게 생겼어? 명사용법의 비투용법도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잖아. 그럼 지금 비투용법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잖아.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떻게 구분할 거냐? 자, 이겁니다. 명사적용법의 투부정사가 보호로 쓰인 경우에는 원래 보호의 개념, 우리가 보호 뭐라 그랬어? 같은 거라고 했지? 그래서 her plan is to leave. 그럼 뭐야? 얘랑 같죠, 지금. 그녀의 계획이 떠나는 거죠. 이렇게 같은 개념일 때는 명사적 용법의 보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she is to leave for Europe next Friday. 그럼 뭐야, 얘는? 얘가 주어가 이거를 하는 거지. 행동을 나타내는 거면은 비투용법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해요. 이거 구분하는 게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사적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부사적용법도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자, 부사적용법은 일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를 구분하는 게 사실 좀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건지는 이따가 싹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부사적 용법의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went to the bookstore to buy dictionary for her project. 뭐야? 사전을 사기 위해서 갔어. 즉, 이 투부정사의 목적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은 어떤 동작을 내가 하는데 그 동작의 목적이 뭔지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은 다르게 변형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쓸 수 있냐? in order to 또는 so as to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진짜 쓰나요? 네, 씁니다. 얘는 요즘에 많이 쓰이는 추세는 아니긴 하지만 나오긴 나오고요. 이렇게 많이 바꿔서 씁니다. 얘네들은요, in order to, so as to는요, 다른 용법은 안 돼. 무조건 얘는 목적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땡큐지. in order to, so as to를 썼다라는 거는 다른 투부정사 용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라고 가면 된다고요. 땡큐죠. 두 번째, 결과적 용법. 자,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일을 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야. 제목 안에,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young athlete trained for years to become a national champion. 뭐야? 젊은 운동선수가 수년 동안 훈련을 했어. 자, 이게 행동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고. 국가 챔피언이, 내셔널 챔피언이 됐다고요. 이게 결과라는 거지. 이게 결과라는 거지. 훈련을 했고, 그래서 국가 챔피언이 되었어. 내셔널 챔피언이 되었어가 결과라고요. 이렇게 결과를 투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목적이라든지 감정의 원인, 조건, 효용사, 수식, 판단의 근거 이런 것들은 곧잘 봐. 곧잘 보는데 이 결과적 용법만은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해석을 해봤는데 다른 부사적 용법의 다른 용법을 봤는데 뭔가 말이 잘 안 되고 이상하다. 그럼 결과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꼭 네. 결과를 인지를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냥 투부정사, 결과가 그냥 투부정사를 한번 쓰느냐? 아니요. only 투부정사라는 것도 쓰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을 겁니다. only는 부정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어. 부정어. 그래서 only 투부정사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앞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뒤에 결과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양보의 느낌이에요, 양보. 양보의 느낌, 혹은 반전의 느낌이 있습니다. 뭐뭐 했지만, 결국 뭐뭐 했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only to 부정사라는 걸 써요. 예를 들어볼까요? She practiced hard for the audition. 오디션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어. 그리고 only to be rejected in the end. 뭔 소리야? 결국 거절을 당했어. 근데 결국 거절당했어. 열심히 연습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합격하는 거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반대로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only to 부정사를 쓸 때는 부정적인 결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말했던 목적처럼 in order to, so as to는 무조건 목적이라고 했었죠. 얘도 only to 부정사는 다른 거 안 됩니다. 무조건 결과적 용법이에요. 다음 감정의 원인. 자, 말 그대로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to 부정사로 나타내는 거라고요. 원인을. 자, 예를 들어서 I'm so relieved. 나 너무 안도해.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To hear that everyone arrived safely. To hear that 그거를 들어서. 그 말을 들은 게 원인이고 그리고 나서 안도감이라는 감정이 들었다고요.
투부정사가 이 감정의 원인으로 나온 거고요. 자, 조건. 뭐뭐라면 우리 if절 가정법 배웠었죠? 네. 그죠? 네, 그거의 조건을 투부정사로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To read her handwriting. 그녀의 핸드라이팅을 네가 읽는다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너는, 돋보기가 필요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형용사 수식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 있는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거야. 이름에 다 있어요, 이름에. 이름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this grammar point is quite tricky. 아, 이 문법의 포인트는 좀 꽤나 까다롭네. 아, 좀 헷갈리네. 뭐 하기에? 설명하기에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라는 거는 뭐냐면요.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오고 이 형용사가 왜 나왔는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투부정사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she must be incredibly dedicated. 야, 그녀는 엄청 dedicated해. 굉장히 섬세해. 왜? 맨날 practice를 하니까. 맨날 practice를 하기 때문에 dedicated 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얘가 이 dedicated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 근거가 된다고요. delicate가 아니죠. dedicated죠. 전념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죠. delicate라고 선생님 잘못 봤네요. 자, 어쨌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구분하는 거 해야 된다고. 구분하는 거. 구분하는 거. 네. 네. 자, 명사적용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봐. 자, 명사적용법은 쉬워요. 얘가 만약에 이시 나왔어. 이시 나왔는데 중간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왔다. 근데 투부정사가 있었다? 그럼 얘는 가주어 진주어. 선생님, 그럼 원래 가주어 진주어 말고 원래 주어로 나올 때는요? 당연히 비동사 앞에 보면 되겠죠.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로 쓰인 거죠. 두 번째,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이건 아까 설명하면서 사실 다 얘기했습니다. 뭐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자, 그럼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일반 동사 뒤에,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구분할 수 있겠죠? 네. 다음, 형용사적 용법은요. 어떻게 구분해요? 명사 뒤에, 명사 뒤에, 명사 뒤에 투부정사. 그럼 형용사적 용법. 자, 그리고 비투용법은 아까 얘기했죠? 비동사 뒤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명사적용법의 보어랑 형용사적용법의 비투용법이랑 구분하셔라. 마지막으로 부사적용법 구분하는 방법. 자,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 없어서 얘는 앞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좀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원래 우리가 가장 이 투부정사의 용법들을 배우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용법을 구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거든. 용법을 구분해서 해석하기 위함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 무슨 용법이야? 라고 하면은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어? 해석해보니까 그렇게 되던데요. 아니야. 해석해보니까 그런 용법이에요는 말이 안 돼. 그럼 우리가 이걸 배울 필요가 없어. 맞지? 네. 어떤 용법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해석을 해놓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용법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단 목적은 얘만큼은 좀 해석을 해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얘는. 자, 두 번째 결과적 용법은요. 얘는 주로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얘기 한번 했었죠. 주로 사용하는 동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live라든지 뭐 grow라든지 grow up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결과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의 원인은 당연히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감정의 원인. 자,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렇게 문장 앞에 따로 떨어져서 투부정사구가 하나 나오죠.
주어, 동사, 주절은 따로 있는데 따로 앞에 문장에 떨어져서 투부정사구가 나왔다. 그럼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용사 수식은 투부정사 앞에 일반적인 형용사. 그럼 투부정사, 형용사 수식. 판단의 근거는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판단의 근거.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법을 구분을 하고 그 용법을 판단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고 나서 해석해봤더니 이렇게 되던데요. 그럼 투부정사 안 배우셔도 돼요. 왜 배워? 이미 해석을 다 하는데. 그쵸? 네. 그래서 맘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용법 구분하시고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하시라고요. 단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구분하는 방법은 100%가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죠? 판단의 네. 근거도 사실은 형용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100% 완벽한 건 아니야.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지금 이 수준에서는 거의 대부분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